방송인으로서 주가를 날리고 있으신 분이시죠. 유시민 작가. 근데 이분에 대해서 어떤 뭐 이분이 다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또는 정치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정치를 다시 시키기 위해서 유시민 작가의 책을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 예. 왜냐하면 책이 너무 잘 팔리고 팔자가 좋으면은 계속 뭐 이런 하던 방송인이나 작가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작가로서의 생계를 끊어버려서 국회의원 연봉이나 세비나 뭐 이런 거를 받게끔 만들자라는 뭐 일부 분들의 뭐 그런 애정어린 불매운동도 있었어요 최근에. 그럼 방송도 출연 금지시켜야지.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방송 수입이 제일 짭짤하죠. 예. 문재인 정권이 됐든 뭐 그 더민주당의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그 정권이 됐든 새로운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유시민 작가를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뭐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만들어서. 예. 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게 왜 사실 유시민 작가가 정치를 하셨었다가 한 10여 년 하셨었죠. 10년 정도. 그랬다가 2013년 2월 정도에 그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하셨는데 4년이나 지난 이런 분이 왜 갑자기 요즘 다시 이렇게 정치권 쪽으로 호출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한번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먼저 뭐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죠. 왜 이런 뭐 얘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얘기가 촉발된 직접적인 계기는 썰전에서 네. 문재인 대표가 그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오셨는데 내용이 유시민 작가는 정치 안 한다. 너무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언젠가는 운명처럼 정치가 다시 유시민 작가님을 부를 때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런 멘트를 치셨어요. 이 멘트를 치자마자 그 한동안 잠잠했던 유빠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셈이죠. 그렇죠. 그때부터 유시민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권순욱 사실 이게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할 거예요. 예. 유시민 작가가 정치를 할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 너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정치 다시는 하지 마라.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뭐 정치 안 한다는 인간 왜 자꾸 정치하라고 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정말 유시민을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기에 사랑하는 유시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죠. 인간적으로.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대가 사람을 부르잖아요. 결국은 리더가 있고 네. 그 조직이란 게 있고 그래서 그 리더와 조직이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거기에 정당이라는 조직도 만들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짜여져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유시민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문재인 이후를 보는 거죠. 그죠? 예. 자연스럽게 네. 예, 자연스럽게 문재인 이후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냐 그걸 찾는 이미 그 탐색 과정이 시작됐다. 거기에 유시민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그 트리거 역할을 문재인 전 대표께서 썰전 그 축하 영상에서 해준 거죠. 네. 예.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축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게 사실 문재인 대표가 그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 문재인 본인의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본인도 정말 정치하기 싫어했고 막 도망다니다시피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그 청와대 수석 시절에는 2004년 총선 때 문재인 차출론이 나오니까 그냥 저 히말라야로 가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총선을 아예 출마 얘기도 못 꺼내게 가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직후에도 여러 가지 어떤 뭐 지원 유세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권 그 정치를 시작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2012년 직전까지는 지원 유세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중 유세는 전혀 안 하시고 물밑에서 뭐 이렇게 뭐 성당 신부님들 만난다던가 예, 뭐 이런 역할만 조용하게 하시다가 굉장히 장고 끝에 이제 뭐 정치를 시작하고 대선 출마를 하시게 된 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 네.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내 생각만 고집 피우기에는 정말 시대가 허락해주지 않는 그런 네. 거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그 부산 그 사상인가요, 그죠? 네. 지역구 출마할 때 본인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결국은 시대의 부름을 거절을 못한 거죠. 예, 거절을 못해서 끌려 나온 거죠. 끌려 나온 거고 2012년 대통령 선거 출마도 사실 뭐 끌려 나간 거죠. 그래서 뭐 준비 안 됐다, 권력 의혹이 뭐 권력 의지가 없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고 유시민 장관도 좀 그런 사람이죠. 원래 이 사람이 정말 정치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 MBC 100분 토론 진행자 잘 하고 있다가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도에 김민석이 정몽준 품으로 날아가면서 그때 그 시사평론가 그 MC 자리를 때려치고 오메이뉴스의 장문에 그 경문을 올렸잖아요. 바리케이트를 론이죠. 예, 예. 바리케이트 앞에 다시 서며 네. 뭐 그런 예 그렇게 나왔다가 정말 많이 시달렸잖아 그 뒤로 너무 고생 많이 했지. 예. 뭐 저나 김 반장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유시민하고 사실 같은 행보를 걸었고 같은 배를 타고 활동을 예. 했었던. 그래서 그 시대를 같이 건너왔기 때문에 그 힘들었던 과정은 뭐 잘 알고 있는 건데 네, 그렇긴 한데 그 문재인이 차출되었던 민주개혁 진영이 모두가 매달려가지고 제발 좀 나와달라고 했던 시절하고 또 지금 약간 느낌이 다른 게 그때는 진짜 선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네. 정말 그게 절실했었고 지금은 좀 우리 인재라는 측면에서 좀 배부른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유시민 차출론이 약간 시기상조라든가 그런 느낌은 드는데 또 그만큼 팬들의 가슴속에 끓고 있는 용암처럼 끓고 있는 그 팬심들이 지금 유시민이라는 이름을 호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그때만큼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문재인 차출 때만큼. 네. 그 사실 그 유시민 뭐 복귀론이 나오는 건 소위 말해서 노무현 지지자 그룹 이후에 지금은 뭐 문재인 지지자 그룹도 있고 뭐 이재명 지지자 그룹도 있고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가장 강력하고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가졌던 그런 정치인입니다. 지지자 그룹을 가졌던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그 지지 세력이 뭐 완전히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숨어 있는 거, 물 밑에 있는 거죠. 예, 뭐 일부는 뭐 정의당 쪽에 계시고 또 일부는 문재인 지지자로 뭐 이렇게 뭐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갈아타서 그렇게 있는데 누구나 어떤 시점에 유시민 씨를 정치적으로 지지를 했던 분들은 참 이 사람 아까운데 예, 뭐 이런 감정이 있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유시민 씨의 정치 복귀에 대해서는 사실 이분이 전례가 있습니다. 이분이 정치를 그만뒀다가 예, 거의 정치를 그만두다시피 했다가 다시 정치에 복귀한 맞아요. 전례가 있었어요. 그게 예. 언제냐면은 2008년 총선 때 대구 수성구에서 주호영과 맞붙어서 출마를 했다가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했지. 예, 민주당을 당시 그 대통합 민주신당을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다음에 낙선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약 1년여 동안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활동과 유사한 활동들을 하며 야인으로 지냈던 겁니다. 선언은 안 하고 뭐 은퇴 선언을 한 건 아니고 휴직이. 은퇴 선언을 명확하게 한 건 아니지만 어떤 그때 내 기억으로는 예. 내 기억으로는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사실상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구 출마를 네. 일종의 그 앵콜 무대처럼 네네 그렇죠.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앵콜 무대. 앵콜 세레모니 같은 뭐 그런 개념으로. 그게 왜 그랬냐면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당시 대통합 민주신당 후보 네. 대선 그 선거 운동 열심히 하고 나서 패배하고 그 이듬해 이제 2008년 1월에 이제 탈당을 했단 말이야. 탈당할 때 이제 뭐 그 여러 이야기를 했죠. 정당 정치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고 4월에 마지막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 일종의 은혜 입었던 거에 대해서 마지막 봉사로 대구 출마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낙선하고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한 거였죠 그때. 예. 그 이후에 뭐 경북대였는지 뭐 대구대였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 대학교에서 강연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예. 뭐 새 책도 쓰고 네.
그리고 뭐 강연하고 예, 다니시다가 주로 책 쓰고 강연하고 했었어요. 예. 지금처럼. 그러다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시고 약 한 뭐 몇 개월 후에 그 국민참여당에 입당을 함으로써 다시 그렇죠. 이제 정치에 복귀를 하게 된 건데 물론 뭐 유시민 작가가 예전 뭐 DJ처럼 엄청난 대선 후보여서 뭐 그 사람의 그런 발언이 아 이게 정말 정계 은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분을 아는 지지 세력의 입장에서는 아 이분 정치로 과연 돌아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해서 정치를 시작했다가 네,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시면서 사실상 정치를 또 떠났던 거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정치에 또 불려 나온 거죠. 그때는 불려 나왔다기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온 거죠. 예. 처음에는 사실 2002년도에는 그 MBC 백분 토론 진행자 그만둔 거는 불려 나온 거죠. 네. 예. 노무현을 구하기 위해서 불려 나왔던 거고 2009년 5월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여론조사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009년 8월 여론조사를 보면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박근혜 현 대통령이 33.9% 1위였는데 그 다음이 누구였냐면은 유시민이야. 네. 유시민이 17%. 네. 뭐 그 뒤에 이제 뭐 정동영 11%뭐 해가 쭉쭉쭉 있는데 그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유시민을 불러내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었던 거죠. 제 기억으로는 1년 가까이 맞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네. 달렸죠. 야권에서는 예, 야권에서 계속 1위였어요. 지지율 1위를 야권 1위였구나. 예. 그렇죠. 박근혜가 예. 워낙에 뭐 계속 예. 쭉 뭐 높았었고 사실은 그래서 그 유시민 작가가 당시 한 1년 가까이 야권 주자 중에서 1위를 달리면서 그걸 동력으로 사실은 국민참여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죠? 예, 국민참여당 만들어지고 그 뒤에 이제 합류하면서 정치를 다시 재개를 하게 된 거죠. 예. 그 왜 유시민 정계 복귀론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뭐 앞서서는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어떤 뭐 그 차차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 차차기 문제를 빼놓고 나서라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분이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측면이냐면은 첫 번째는 일단 유시민 작가는 굉장히 유능한 강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능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고 그 관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능했다고 인정을 받는 정치인 유시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갑론을박이 있고 평가가 갈리죠. 예, 이견이 굉장히 많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을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잘 역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감히 누구도 태클을 달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 유능한 강요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람을 써야 된다. 강요로서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그 어떤 유시민 당시 전 장관이 정치적 경호실장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정말 빡세게 어떤 그 쉴드를 쳐주고 굳은 일 다 했지. 예, 그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지지 세력들의 마음과 생각을 대변해준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지지자들의 마음이 유시민 쪽으로 거의 다 옮겨갔던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예,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께서 굉장히 훌륭하고 많은 인재분들을 영입을 해서 지금 역대 더민주당과 그리고 현재 문재인 캠프의 인재풀은 정말 강력하고 많지만 과거 노무현한테 있었던 그 유시민 같은 존재는 그 정도의 어떤 존재감을 가진 존재는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습니다. 예, 원래는 그 역할을 맡았을 법한 인물이 한 분 계시긴 했었는데 누구? 뭐 그 얘기를 하면 또 뭐, 뭐 나중에 뭐 또 원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 조금 보기에 아 이게 그분이 이런 역할은 안 할 것 같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아 문재인한테도 정치적 경호실장 하나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예.
그래서 사실 김병기 전 국정원 그분이 인기가 높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분이 요새 그냥 뭐 어디 가면 그냥 막 사랑 고백하잖아. 예. 그러고 맨날 옆에 호위하고 다니고. 문재인의 호위무사 같잖아. 네, 그렇죠. 대통령에게는 그 한 명 정도는 코드를 정확히 맞춰주고 네. 완벽하게 마음을 대변해줄 그 강요가 필요한 셈이거든요. 네. 참모랄까. 이걸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그렇게 표현했죠. 대통령 옆에는 신기경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심기경호. 그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한 얘기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고 유시민 전 장관은 내가 어려울 때 같이 비를 맞아줬다. 그렇지. 예, 이게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 게 어쨌든 그 아무리 대통령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그런 존재가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임기 말이 되면 레임덕이 되면서 모두가 배신을 하는 뭐 이런 사태가 비일비재하잖아요. 뭐 일도 잘해, 유능해. 거기에다 일하는 과정에서 뭐 여야 대화 거래 이런 것도 잘해. 거기에다가 문재인 정권을 계승하고 또 그거를 발전시킬 철학도 완벽한 뭐 사람이야. 그럼 이건 그냥 대선 후보 직방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 또 유시민의 특징이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데 네, 자기 객관화를 너무 심하게 해. 무슨 가혹하게 말이냐면 하죠. 지금 그 청와대에 입각을 하려고 할 때 나 아니어도 잘할 사람이 많다면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더라도 절대 안 갑니다. 예, 아마 그 문재인 정권이 우리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문재인 정권이 피 흘리고 어려운 시대가 와야 아마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까. 그게 사실 그게 첫 번째 조건일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렇죠. 나 아니면 할 사람 없다.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에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알 수가 없죠. 예. 없는데 굉장히 시달리는 힘든 시기라야 본인이 돌아올 거야.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냥 대충 잘 굴러간다 그러면 굳이 예, 내가 뭐 난 지금 나도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시민 작가 지금 삶이 얼마나 행복해. 예, 예, 책 쓰고 강연 다니고 뭐 잘 나가는 방송인에 더 이상 해피할 수가 없지.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막 유시민 전 작가가 복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아니고. 그러게 얘기해 놓고 보니까 유시민 복귀 안 하는 상황이 좋네. 그렇죠. 아 그렇죠. 문재인 시대가 열렸을 때 안 힘들어야지. 그렇죠. 그게 최선이고. 근데 이제 막 불행하게도 또 이제 그런 상황이 안 온다고 하면 언젠가는 또 유시민이라는 그 개인의 능력과 그런 어떤 캐릭터가 필요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네. 뭐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뭐 혹시 더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뭐 아까 했던 얘기 반복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시민이란 카드를 꺼내야 될 일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생기더라도 우리에게는 유시민이라는 보물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든든하네요. 든든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막 문재인 칼집에 있는 칼 같은 거. 예. 유시민은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칼집에서 칼이 안 나오면 가장 좋은 상황이죠. 맞습니다. 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술을 잘 안 먹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키핑되어 있는 발렌타인 17전상 같은 느낌? 어. 네. 술을 별로 안 먹지만 맞아요. 내가 술이 생각날 땐 예. 발렌타인 17.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술을 좋아해서 좋잖아요. 네. 그치, 술 먹을 일이 없으면 제일 좋고 예. 근데 막 힘들어가지고 술 먹을 일이 있을 때 딱 예. 꺼내 먹을 키핑 양주가 있다는 건 든든한 일이고 어쨌든 뭐 앞으로 유시민 작가님 방송 또는 뭐 집필 건승하시길 빌고 뭐 혹시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영입 제안을 하시면은 뭐 너무 튕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매력 없어. 너무 튕기면. 너무 튕기면 똥돼. 적당히 튕겨야지. 딱 삼고초려 이 정도 느낌이 좋죠. 네, 세 번만. 세 번만 소 눈망울. 예. 자연스럽게 네. 예, 자연스럽게 문재인 이후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냐 그걸 찾는 이미 그 탐색 과정이 시작됐다. 거기에 유시민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그 트리거 역할을 문재인 전 대표께서 썰전 그
축하 영상에서 해준 거죠. 네. 예.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축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게 사실 문재인 대표가 그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 문재인 본인의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본인도 정말 하기 싫어했고 막 도망다니다시피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그 청와대 수석 시절에는 2004년 총선 때 문재인 차출론이 나오니까 그냥 저 뭐 어디 저 뭐 정치 안 한다는 인간 왜 자꾸 정치하라고 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정말 유시민을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기에 사랑하는 마음. 유시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죠. 인간적으로. 예,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대가 사람을 부르잖아요. 결국은 리더가 있고 네. 그 조직이란 게 있고 그래서 그 리더와 조직이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거기에 정당이라는 조직도 만들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짜여져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유시민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문재인 이후를 보는 거죠. 그죠? 예. 방송인으로서 주가를 날리고 있으신 분이시죠. 유시민 작가. 근데 이분에 대해서 어떤 뭐 이분이 다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또는 정치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정치를 다시 시키기 위해서 유시민 작가의 책을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 예. 왜냐하면 책이 너무 잘 팔리고 팔자가 좋으면은 계속 뭐 이런 하던 방송인이나 작가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작가로서의 생계를 끊어버려서 국회의원 연봉이나 세비나 뭐 이런 거를 받게끔 만들자라는 뭐 일부 분들의 뭐 그런 애정어린 불매운동도 있었어요 최근에. 그러면 방송도 출연 금지시켜야지.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방송 수입이 제일 짭짤하죠. 예. 문재인 정권이 됐든 뭐 그 더민주당의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그 정권이 됐든 문재인 대표가 그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 오셨는데 내용이 유시민 작가는 정치 안 한다. 너무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언젠가는 운명처럼 정치가 다시 유시민 작가님을 부를 때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싶습니다. 요런 멘트를 치셨어요. 요 멘트를 치자마자 그 한동안 잠잠했던 유빠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셈이죠. 그렇죠. 그때부터 유시민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권순욱 기자님 사실 이게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할 거예요. 예. 유시민 작가가 정치를 할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 너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정치 다시는 하지 마라.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새로운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유시민 작가를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뭐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만들어서. 예. 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게 왜 사실 유시민 작가가 정치를 하셨었다가 한 10여 년 하셨었죠. 10년 정도. 그랬다가 2013년 2월 정도에 그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하셨는데 4년이나 지난 이런 분이 왜 갑자기 요즘 다시 이렇게 정치권 쪽으로 호출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한번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먼저 뭐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죠. 왜 이런 뭐 얘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얘기가 촉발된 직접적인 계기는 썰전에서 네.